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 이제 미션 기어 쪽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체품이랑 기존에 장착이 되어 있던 미션 기어를 따로 이제 분류를 해갖고 이제 컨디션이 이제 양호한 거를 이제 좀 조합해서 이제 조립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우선 이 바이크 같은 경우 2010년식 일렉트라 글라이드 모델이고, 운행 중에 이제 스로틀을 감게 되면 이제 노이즈가 좀 심하게 올라오는 그런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었고요. 이 앞전에 한번 프라이머리 쪽 컴pen세이터 쪽 정비를 한번 해드렸던 바이크인데, 그때 당시에 이제 요 메인 샤프트 쪽, 요쪽 부분을 이제 손으로 좀 돌려보고, 이 바이크 같은 경우 이제 미션 쪽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정비를 한번 받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 이후에 매장에 방문을 해 주셔서 이렇게 이제 탈거 후에 정비를 하게 된 겁니다. 우선 탈거를 해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미션 쪽에 좀 문제가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. 이게 이제 그 정상적인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로 운행을 하다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, 이제 이 앞전에 작업을 하신 분께서 좀 작업을 할 때 좀 놓치신 부분도 있고 실수를 하신 부분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조립을 할 때 이제 하면 안 되는 행동, 그리고 그 조립하는 방법도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조립 방법을 적용을 해서 조립을 하셔갖고
결국에 이제 기존에 있던 그 미션 기어 부품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몇 개 안 돼요. 그래서 그 대체품을 준비를 해서 이제 사용할 것만 몇 개만 사용을 하고 이제 어셈블리를 만들어서 이제 조립을 하려고 합니다. 우선 기존에 장착이 되어 있었던 요 미션 기어를 좀 보게 되면 이게 메인 샤프트 쪽 부품인데요. 요거를 보게 되면 요 이너 프라이머리 쪽에 들어가는 베어링, 그쪽 부분이랑 이제 관련이 있는 요 레이스, 레이스가 압입이 되는 부분, 이쪽 부분에 좀 그라인딩이 좀 심하게 돼 있어요. 이렇게 홈이 깊게 파져 있고 요 레이스를 빼내기 위해서 이제 아마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부득이하게 뭐 부품이 바로 없거나 이제 좀 그 수리비 부분에서 이제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은 이제 요 반대편 쪽 같은 경우 요 나사산, 그러니까 요 미션 기어 쪽을 잡아주고 있는 요 부품, 요 도어 부분을 이제 조립을 할 때도 실수를 좀 했어요. 그래서 이건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건데, 이쪽 부분에 조립을 하면서 망치질을 해버렸어요. 뭐 빼낼 때 그랬는지는 뭐 그럼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지만은 이쪽 부분에 망치질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고정하는 너트 부분인데, 이쪽은 그나마 나사산이 좀 뭉개진 게 크게 없이 들어가기는 잘 들어가요. 근데 이쪽 부분을 좀 타격을 했어요. 타격을 해서 이게 조금 약간 눌린 상태입니다. 근데 이제 요 카운터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굉장히 심해요. 그리고 이쪽을 보게 되면 이제 좀 흠집이, 스크래치랑 이제 좀 흠집 같은 게 좀 심하게 좀 나 있는 상태입니다. 이쪽이 이제 요 도어 쪽, 여기에 이제 베어링,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압입이 되는 건데, 이쪽을 넣어서요. 그래서 이거를 조립을 할 때도 좀 타격을 좀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쪽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너트를 돌려서 끼게 되면 돌아가려다가 딱 멈춥니다. 여기 이렇게 안 돌아가요. 한참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한 바퀴 정도 이렇게 돌려다가 맙니다. 나사산이 좀 뭉개졌어요. 이렇게 망치질 같은 걸 해갖고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. 그리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베어링, 요 베어링을 잡아주고 있는 요 부품이 이게 녹아서 이런 식으로 와셔가 돼버렸어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아무튼 요 부품은 뭐 요 나사산을 뭐 좀 살려서 뭐 그 재사용을 좀 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.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
이쪽 부분, 베어링 들어가는 부분에 링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데미지를 먹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 안쪽 부분에도 좀 스크래치가 좀 나 있고, 네, 그래서 이제 요 카운터 쪽도 요 대체품으로 이제 교환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요 카운터 샤프트 이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려도 쉽게 돌아갈 정도로 나사산 컨디션이 정상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, 기존 거 같은 경우는 거의 채워지지 않고 아마도 이렇게 좀 한두 바퀴 돌린 다음에 그냥 임팩으로 때리지 않았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요 메인 샤프트 쪽 같은 경우도 기존에 갖고 있던 좀 대체품으로 조립을 해드리려고 하고요. 이쪽 부분을 보게 되면 약간의 뭐 사용감은 있지만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의 컨디션이라 이걸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실측을 이제 해갖고 이제 베어링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컨디션 다 확인을 맞춰놓은 상태이고요. 이 상태에서 이제 조립을 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 요 바이크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전에 작업을 하신 분께서 이제 요 미션 기어를 조립을 하면서 요 각 부분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이 있어요.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이 들어가는 게 전부 다 생략이 돼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이제 부품을 보게 되면 중간에 이제 들어가는 구성품인데 다 이제 열이 먹고 막 좀 갈라지고 막 갉아먹고 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. 이렇게 정상적인 부품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컨디션이 좀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품이 전체적으로 다 데미지를 먹은 상태예요. 그리고 이 베어링 쪽 같은 경우도 요 한 개는 아예 요 베어링을 잡아주고 있는 요 구성품이 아예 녹아버려서 이렇게 조각이 돼버렸어요. 조각이 돼버리고 이쪽에 녹은 게 자연스럽게 성형이 되면서 와셔가 돼버렸습니다. 와셔. 이거를 일부러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빠지지도 않게끔 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성형이 돼버렸어요. 자연스럽게. 아무튼 이런 상태입니다. 이렇게 베어링이 다 이탈돼 버렸고, 요 베어링을 니들 베어링을 잡아주고 있는 요 구성품이 다 녹아서 이런 식으로 조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. 그래서 베어링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요 중간중간에 이제 요 링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. 이제 요 반달 모양으로 된 요 링이 두 개가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갑니다. 요 카운터 쪽에. 그래서 요 미션 기어 쪽을 조립을 할 때는
어떤 망치질이나 이런 거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뭐 다 웬만하면이 아니라 무조건 손으로 직접 다 조립을 마무리를 하고, 그 다음 요 카운터 샤프트 쪽에 이제 요 미션 쪽 도어 커버를 조립을 할 때도 이제 프레스로 조심히 이제 천천히 조립을 먼저 해주고 나서, 그 다음에 요 메인 샤프트 쪽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해서 이제 나머지를 이제 조립을 하고요. 네,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립을 마무리를 한 다음에 이제 작업을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, 네, 결국에는 이제 요 링이 들어가는 거를 총 6개가 들어가요. 네, 이렇게 4개, 네, 이렇게 2개 더 포함해서 총 6개가 들어갑니다. 지금 매장에 사용 가능한 재고가 4개밖에 없어서 이제 추가로 주문을 해갖고, 네, 그 다음 중간에 들어가는 베어링도 이제 전부 다 신품으로 준비를 해서 이제 조립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. 아무튼 이 바이크 같은 경우 이제 뭐 망치질을 했든 안 했든 이제 그 부분도 문제이지만,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, 핵심은 이 부품을 빼먹었어요. 네, 그러니까 아예 생략이 돼버린 거죠. 네, 요 기존에 있던 미션 기어 이쪽에 들어가는, 중간에 들어가는 이 부품을 이제 아예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어떤 망치질이나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이탈이 돼갖고 떨어져 나갔는지, 그거는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, 아무튼 요 부품을 이제 빼먹는 바람에 미션 기어가 전체적으로 다 데미지를 먹고 베어링 쪽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.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다 스크래치가 이제 나버리고, 이쪽 부분도 이제 일정 간격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각 기어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, 그러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데이면서 이렇게 다 흠집이 나버린 상태예요. 이렇게 보게 되면 컨디션이 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. 이렇게 보게 되면. 아무튼 그런 상태입니다. 결국에는 이 바이크 같은 경우 작업을 하셨던 분께서 좀 큰 실수를 하신 거라고 봐요. 아무튼 뭐 요 미션 쪽을 조립을 할 때 좀 조심히 정확하게 보고서, 그리고 조립을 할 때도 이제 뭐 어떤 망치질이나 뭐 이런 어떤 타격을 하면서 조립을 하는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조립 방법입니다. 이제 뭐 기본적인 점검이랑 실측은 다 마무리를 해놓은 상태이고요. 이제 요거를 이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베어링 같은 경우는 신품으로 다 조립을 해 드릴 거고요.
중간에 이제 들어가는 링, 이거는 이제 2개만 신품으로 사용을 하고, 나머지는 이제 사용 가능한 대체품으로 이제 조립을 하려고 합니다. 이게 매뉴얼에 보더라도 이게 뭐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. 그러니까 요 각부 구성품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고, 물론 이제 이미지나 이제 이런 걸로 확인해 보고 조립을 할 수도 있는 건데,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탈거할 때 좀 조심히 탈거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해 주시면, 뭐 조립하시는 데는 그리고 조립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.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중간에 부품을 빼먹은 것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도그링을 먼저 껴주고요. 링 다시 확인하고, 그 다음 부품을 넣어서 이 링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밑에 돌출되어 있는 이 턱진 부분, 이쪽 부분이 요 안쪽으로 해서 그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링을
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. 네.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됐고,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베어링이 들어갑니다. 이게 베어링을 낄 때도 요 베어링을, 그러니까 요 니들 베어링을 잡아주고 있는 요 구성품이 그 백라이트 같은 재질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힘을 가하면 좀 쉽게 깨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조립을 할 때도 딱 빠지고 들어갈 정도로만 이렇게 살짝 벌려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. 들어가서 이렇게 물리고 이게 이제 3, 4단을 담당하는 도그링이에요. 3, 4단. 그 다음 와샤 이쪽 들어가는 거 여기를 분할 처리를 해주고, 낀 다음에 두 번째 이 링을 이제 또 껴줍니다. 이렇게 두 번째 링을 다 꽂고 나서 그 링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을 껴줍니다. 이 장착을 하고서 항상 확인을 해봐야 돼요. 이제 이탈이 될 확률이 있는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. 이게. 안 그러면 이런 걸로 인해서도 또 트러블이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들어가는 베어링은
좀 다른 사이즈의 베어링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베어링 같은 경우도 이 케이스 색깔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. 브라운, 블랙. 그리고 어차피 이 베어링이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어서 여기랑 여기랑 틀리죠. 그렇기 때문에 뭐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. 이거. 베어링을 껴주고요.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열이 먹은 상태예요. 여기는 좀 이렇게 흠집이 좀 났고요. 양호합니다. 오케이. 됐고요. 그 다음 부품을 조립을 해줍니다. 요 미션 기어 쪽 원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.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작은 실수만 안 하면 뭐 크게 문제 없이 다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떤 실측이나 이런 거를 이제 좀 정확하게만 해준다라고 하면 문제가 크게 될 일도 없고요. 이렇게
그리고 이제 마지막 링을 이렇게 조립을 해줍니다. 자,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준 다음 이제 마지막 부품을 껴주면 일단은 카운터 쪽 조립은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. 약간 닦아내기는 했는데 좀 이물질이 좀 있어 보여서 한 번 더 닦아주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렇게까지 조립을 한 다음에요. 이제 그 다음 이제 프레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요 미션 쪽 도어 커버를 이렇게 눌러줄 겁니다. 프레스로. 그렇게 해야지. 왜냐면 어떤 타격을 하거나 뭐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조립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타격을 하면서 이게 흔들리면서 요 안에 이제 껴놨던 그 반달 모양의 링 그게 이탈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뭐 빠져 도망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 와셔랑 그 링을 잡아주고 있는 그 밑에 이제 턱진 부분에 이제 그 와셔가 일어나면서 이제 충격으로 이제 일어나면서 이게 링이 이탈이 됩니다. 그 상태로 이쪽 부분에 이제 너트를 꽉 조이게 되면 이제 미션 기어 쪽을 이제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
기어 쪽에서 이제 노이즈가 올라온다든지 기어가 뻑뻑해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단순합니다. 이게 솔직히 굉장히 단순한 구조이고 단순하지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좀 조심히 좀 주의 깊게 한 번 더 보고 이제 조립을 해주는 거죠. 네, 아무튼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한다라고 하면 크게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작업은 아닙니다. 네, 아무튼 이렇게까지 하고 한쪽으로 치워놓고요. 네, 이쪽 부분 같은 경우도 요 베어링 이쪽 부분이 데미지를 좀 많이 먹었어요. 네, 이쪽은 그나마 조금 괜찮은 상태고 이쪽이 이제 카운터 쪽이고 이쪽이 이제 메인 샤프트 쪽 그쪽 베어링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아무튼 일단 상태는 이렇고요. 우선 이제 요 베어링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베어링도 마저 빼고 다 조립을 한번 해본 다음에 그 다음 조립을 하겠습니다. 이제 요 도어 쪽에 들어가는 베어링은 탈거를 했습니다. 기존 베어링이고요. 그리고 이제 카운터 쪽 베어링은 이제 데미지가 좀 심한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샤프트 쪽 그쪽 베어링은 그나마 좀 상태는 양호한 편인데 그래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. 이제 요 신품 베어링을 압입을 해 줄 건데요. 이제 요 베어링을 요 도어 쪽에다가 장착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무조건 망치질은 하시면 안 돼요. 이제 요 어떤 베어링을 이제 압입하는 이제 뭐 그 툴이 있기는 한데, 그래서 이게 작업을 할 때 이제 어떤 망치질 같은 걸로 하게 되면 망치질을 하는 순간부터 벌써 이 베어링이 가지고 있는 컨디션이 현저하게 떨어져요. 그래서 일부 데미지를 좀 먹게 됩니다. 보이지 않게. 그렇기 때문에 뭐 육안상으로 확 보이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좀 빠른 시간에 노이즈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, 이제 좀 뭐 그 외적인 좀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베어링을 이제 장착을 할 때도 좀 가급적이면 프레스로 눌러서 이제 천천히 압입을 해서 베어링을 조립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보통 요 베어링을 장착을 할 때 이런 툴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툴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압입을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이게 왜 타격을 하면 안 되냐면, 이제 요 타격을 할 때 이제 물론 요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나란히 이제 누른 상태에서 이제 압입을 할 수는 있어요. 할 수는 있는데, 이 타격을 하는 순간 이게 보이지 않게 이게 약간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박히게 돼요. 그리고 이게 약간 이렇게 들뜹니다. 이렇게 타격을 하는 순간 이렇게 들뜨면서 타격을 하게 되거든요.
예, 그렇게 되면은 요 베어링이 데미지를 조금씩 더 먹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기술 자료에도 일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전용 툴을 이용을 해서 압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타격을 하더라도 조금은 데미지를 좀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. 근데 그래도 이제 망치로 때려서 압입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프레스를 이용을 해서 압입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어떤 그 소켓, 뭐 보통 곡살이라고 많이들 하시죠. 그래서 소켓을 대고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안 좋은 방법이에요. 이쪽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맞춰서 대고 천천히 진짜 뭐 아주 뭐 수백 번, 수천 번 이렇게 때려서 천천히 해서 뭐 조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타격을 하는 순간부터 벌써 데미지가 일부 먹기 때문에 이 베어링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. 차라리 이 전용 툴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 반동 없이 그대로 이제 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차라리 그렇게 타격을 하는 게 오히려 데미지를 조금 덜 먹는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. 아무튼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베어링을 이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이제 너트는 이제 다 조립하고 제일 마지막에 조여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메인 샤프트 쪽 이쪽 부분을 조립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시프트 포크 이것들을 조립한 다음에 조립하면 되겠습니다.